네, 개장 전에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상해, 심천, 항생지수 저점 이탈, 보유현금 관리 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실적 시즌 기대주 부각,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미증시 하락 마감됐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2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는데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일단 심층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제가 항상 선물 매매 동향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대략 12월, 1월 현재까지 보면 12월, 2월까지, 1월 잡힌 게는 선물 매도 전환됐고요. 11월까지 봤을 때는 아직 대략적으로 한 3조 정도, 2조 8천억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선물 1조 8천억 정도만 매도하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은 기술적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깨진 상황이거든요. 한반도의 어떤 전쟁 리스크, 이 부분이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도, 돌변하게 됐던 요인이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을 영향을 받는데, 항생지수는 이제 저가를 이탈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ELS, 이 부분 만기가 돌아왔는데, 얘들이 결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 주는 것보다는 녹아웃 구간 들어가서 원금을 거의 손실 처리하는 그런 악랄한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생지수를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쟁 리스크까지 나온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보유 현금을 늘리자, 30%까지 늘리자라고 했으니까 이 현금 틀림없이 매수 기회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마감한 모습 보면 굉장히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아래 꼬리 만든 양봉을 만든 그런 모습이면, 자, 미국 시장 역시도 반등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저가 매수가 유입됐던 부분들은 12월 소매 판매가 호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연착륙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국 역시도 작년도에 S&P 기업들 디폴트 파산한 것이 80% 급증했는데 올해 역시도 증가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채금리 상승, 이런 요인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섹터들이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우주 섹터와 제약바이오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연료전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전기, 수소차, 헬스케어, 이쪽이 많이 빠졌어요. 즉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면서 요들 섹터들이 피해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이런 부분들은 매물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ETF 시장도 보면 우주와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강세를 보였던 대마와 헬스케어, 배터리, 반도체,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 역시도 이러한 섹터들로는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일본은 신규 소액 투자 비과세 정책, 그 다음에 신규 상장기업 주주 친화 정책, 기업 개혁, 이런 것들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지금 중동의 어떤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익 매물이 급증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일 골치 아픈 거는 이제 중국이에요. 12월 산업 생산이 6.8% 플러스 냈고 소매 판매도 7.4% 증가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갈등되면서 중국의 CBS 지표는
지난 15일부터 15, 16, 17, 3일 동안 5%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출산이라든가 소비 위축, 경제 지표 불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 실망감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했다는 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고요.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결국에는 한반도의 전쟁, 자, 이 부분이 결국에 시가총액을 크게 날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다음에 S&P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제 한국의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됐다. 또한 연체율이, 건설업 중에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다시 시장에는 좀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은 지금 세수 보죽 상태거든요. 근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117조를 조달해서 시중에 유통화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결국에는 환율에는 부담되는 그러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원화가 급락하면서 어제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 급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자, 일단 심증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부분을 봤을 때 대략 한 1조 8천억.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겠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낙폭과에 따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어제 환율은 1344원 20전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환율이 결국에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하지만 이제 여객 시장에서는 1345원 18전으로 소폭 워낙 강세 전환됐어요. 그래서 속히 1300원 밑으로 온다면 지금 시장에 형성된 이런 우려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 자,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9,100억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1,765억 매물을 봤고요. 특히 선물에서는 1조 300억으로 순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1월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5조 3,700억 선물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12월과 합산을 보더라도 이제 매도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9시부터 현선물 매도를 급증했거든요. 그러면서 선물 부분에서 보면은 3시 29분에 1조 3,400억까지 순매도를 늘렸다가 마감에 1조 300억에 3천억 정도를 순매수했거든요. 자, 요거가 좀 기대 낙폭과에 따른 오늘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막연한 추측보다는 상황을 현실을 보면서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제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매수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11조 2,800억으로 약 28%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9조 1,100억으로 전일 대비 3.4%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급증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증시 주변으로 보면 예탁금 부분에서는 50조 3,700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2% 정도 감소한 모습 보여줬고, CMA 역시도 73조 1,500억으로 약 3.2%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마켓머니 펀드로 1조 6,100억 들어오면서 누적 202조 원 됐어요. 그러면 마켓머니 펀드는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낙폭이 컸을 때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보고 한번 오늘 바닥 확인하는 과정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전히 힘들겠지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제약바이오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갤럭시 S 관련주들, 우주 섹터 이런 쪽으로 해서 압축을 봤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우리가 압축을 한다면 클라우드라든가 또 이제 저출산 이런 쪽으로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장에 수급이 완전히 매도 쪽으로 쏠려진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현금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오히려 지금 차근차근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되는 행사들을 보면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이 있어요. 여기서 발표하는 기업 오늘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봤으면 좋겠고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주제라고 하니까요. 롯데 관련 인공지능주들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는 2024년 정보통신기술 원천기술 및 R&D 사업 추진을 확정하겠다. 그렇다면 ICT 관련주 이런 거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새벽은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상한가 나왔었던 식스지 관련한 에이스테크. 어제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는데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솔리드 함께 볼까요? 자, 에이스테크는 이제 접근 방법을 두 개로 봤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보신 분이면 3,120원 돌파를 못하면 매도하시고 당분간 2,650원에서 3,125원 박스권 봤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한번 크게 보신다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에이스테크는 호주 기업에게 경영권 매각 3자 배정 경영권 매각이 있어요. 자, 회사 측에 확인하니까 호주 기업은 이제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에이스테크를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인데 인수 주체는 중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이 통신 쪽에서는 중국 시장 2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위권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월 29일 날 3자 배정이 납입된다면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솔리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통신주들은 연말, 연초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한 곳이 간 크게도 15,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통신주들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자 이런 쪽에서 통신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26년부터는 육지통신 본격 투자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통신 섹터들은 올해부터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9,000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냐쌤이 열혈 강의를 해주시느라 목이 좀 메셨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에이스테크의 경우에는 목표가 4,500원, 솔리드는 목표가 9,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쌤 물 한잔 하셨고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볼까요? 시장이 불안한데 오늘은 보면 이제 전쟁하고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전에 움직일 건데 단기보다는 앞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게 클라우드예요. 오늘 기사 난 부분이 900조 시장 돈이 된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본격 경쟁한다. 즉 지지난달에 한번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클라우드들을 오늘 잘 봤으면 좋겠는데 KINX라든가 나무기술, 포시에스 이런 것들이 관련주로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대장주격인 KINX를 보자. 주가가 비싸서 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1,500원부터 오늘 시초가 매수하자. 어제 시간에서는 107,000원 마감했기 때문에 15,000원부터 한번 매수 보고 손절은 10만 원 이탈을 짧게 잡고요. 목표 주가는 신고가 1차 13만 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KINX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신고가인 13만 원, 손절 라인은 10만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했고요.